(130페이지) 지역권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권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역권을 보면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권은 점유하잖아요.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일정한 목적. 일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지역권은 지상권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없다.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라 하지 않느냐? 점유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은 반환청권이 없어요. 반환청권이 없고 지역권은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어요. 점유, 청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일단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료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료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 지료에 관한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또 전속기간 있죠? 전속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어요. 전속기간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권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역권의 전속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등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전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 있죠? 요역지는 반드시 몇 필지가 돼야 돼요?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가 돼야 되죠? 승역지는요? 승역지는 몇 필지요? 1필지 또는 1필지에 뭐가 돼야 된다? 일부라도 모방하다. 이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역지죠? 요역지를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여기 지역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이렇게 해가죠. 그래서 이것을 요역지죠? 요역지. 그 다음에 여기가 피담보 채권 이렇게요. 피담보 채권. 여기요 전세권, 전세금이요. 그 다음에 종된 권리가 뭐가 있죠? 종된 권리는 지역권이 있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은요 저당권이 있죠. 전세권은 전세금은요 전세권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하고요.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와 주된 권리가 어떻게 되냐?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그럼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고요.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요역지 소유권 이전하죠. 아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하는데 지역권이 이전할 때는 특히 지역권은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은요 이전하죠. 그러면 이전에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권은 이전하더라도 지역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통행지역권의 경우는 첫 번째요. 누구냐면 요역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은 별도로 안 돼요.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요? 승역지상에 승역지상에 세 번째 통로를 개설을 해. 통로를 개설하고 네 번째요. 통로를 개설하고 이것이 계속되고 뭐가 돼야 돼요? 계속되고 표현이 돼야 되죠. 표현이 돼야 되고 몇 년이요? 20년이 지나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하죠. 다섯 번째요. 요역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돼. 이런 요건을 갖추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적법한 점유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불법 점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불법 점유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먼저 통행지역권이 있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위토지 통행권, 주위토지 통행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불법 점유일 때 이렇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권은요, 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이 있죠. 취득하고 그 다음에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성이죠. 이 불가분성이 지역권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요역지가 소인의 공유이다. 여러 사람의 공유이다. 그럼 1인이죠.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거나 또는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죠. 1인이 소멸시효를 뭐란다? 중단을 시킨다. 그래서 소멸하는 걸 중단시키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소멸이죠. 소멸이란 것은 뭐죠? 소멸은 1인 그러면 안 되죠. 공유자 전원. 공유자 전원이죠.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뭐가 돼야지? 완성되죠. 완성이 돼야 지역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뭐가 돼야?
중단이 돼야 중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이고 여기는 취득을 중단하는 것이고 여기는 소멸을 중단하는 것이고 여기는 취득 시효죠. 취득 시효 취득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여기는요 전원 모든 공의자 또는 전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완성되고 취득시효가 중단돼야 중단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권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요역지라고 하죠. 요역지고요. 이것을 뭐란다? 승역지죠. 이렇게 승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승역지가. 근데 여기에 통행 지역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통행 지역권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요. 요역지가 분할이 돼. 요역지가 분할이 돼. 그래서 이거는 갑이고 여기는 A로 이렇게 토지가 분할이 됐어. 그러면요. 분할 당사자 갑과 A는요. 각각 여저 지역권을요.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하고 A가 각각 통행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뭐가 되냐? 승역지가 분할해. 승역지가 이건 을이고요. 여기는 B로 이렇게 승역지가 분할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요역지 소유자는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역권이 있는 상태에서 요역지가 분할되거나 승역지가 분할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요역지가 분할되면 각 분할 당사자 있죠? 각각의 소유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승역지가 분할이 되죠?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는요. 분할물 위, 각각의 분할물 위에 지역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역지가 분할이 된 경우, 승역지가 분할이 된 경우 이것을 우리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의무를 면하면 어떡하죠? 여기 있는 지역권이 요역지 있죠? 여기 지역권이죠?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토지를 요역지 소유자에게만 다 포기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역권의 뭐라 한다? 위기라고 하죠. 지역권의 위기에 의해서 혼동으로 지역권은 뭐가 된다? 지역권은 뭐를 해? 소멸하는 것이다. 지역권을 소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용수지역권이죠. 우리가 원래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용수지역권의 경우는 선순위 용수권자는 후순위 용수권자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후순위 용수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설정된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 있죠? 이 토지 부분을 요역지 소유자에게 포기하는 것, 그것을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고, 이렇게 지역권의 위기가 있으면 혼동에서 지역권을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특히 열명 지역권에서 중요한 것은 취득하고 소멸하고, 그래서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취득하고 한 사람이 소멸을 중단시켜도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고, 그런데요, 소멸시효라든가 취득시효의 중단은 한 사람이 아니고 뭐란다? 공유자 전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완성이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통행지역권에서 중요한 것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면 시효 취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권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지역권에서는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토지 이하되고 승역지는 일필지 또는 일필지의 일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세권이죠.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죠. 합의라고 전세금을 지급을 하죠. 전세금.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전세권은요, 여러분요,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그래서 뭐는 반드시 줘야 된다? 전세금. 그런데 이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으로 줘야 되는데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우리는요, 원칙적으로 전세금을 준 채권자가 아니면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는데요.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과 을과 병 3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어서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면은 제3자가 전세권자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전세권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 중요한 것은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있어서 반드시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등기를 반드시 하도록 돼. 등기. 그래서 전세권자는 반드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그래서 전세권은요 대항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 을이 가만히요 전세금 1억을 준 상태에서요 건물의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죠. 이 사람은 신소유자, 다른 말로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소유자 또는 양수인이죠. 이렇게 신소유자, 양수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을이 전세권이고 등기가 돼 있고 대항력이 있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전세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양도가 되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면 되고, 종전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번에는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죽은 상태에서 전세권은 항상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전세권이죠. 이 을이 병한테요, 전세권을 양도를 하죠. 이 사람은 전세권 양수인이죠. 이렇게 전세권을 양도를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죠. 동의가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만약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고 그것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양도할 수 없죠. 양도하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청구하고 을하고 병하고 전세권 양도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양도했으니까 을은 병의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했다 할지라도 갑이 전세권자, 종전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는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양도성이 있고 양도성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일하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어떻게 되냐? 최장 존속기간이 몇 년이 되냐?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하면 다시 10년이고요. 건물이죠. 건물은 최소한 1년. 우리 이것을 최단이라고 하죠. 최단 1년인데요. 토지죠. 토지는 몇 년부터다? 토지는 0부터다. 0. 그래서 토지는 0부터 10년이고요. 건물은요 1년부터 10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과 최장 존속기간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은 건물밖에 없다.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만 있고요. 지역권은 존속기간이 없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최단과 최장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이다. 이 건물 전세권은 뭐가 한다? 법정갱신을 한다. 그래서 법정갱신하는 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법정갱신은요. 그래서 법정갱신을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전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요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1년으로 보지만 건물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보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각 당사자 몇 개월 있으면 6개월이 있으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세권에 관한 존속기간에 관한 것이고, 전세권은요 원칙적으로 비용에는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가요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자가 청구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말은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임대차하고 다르죠. 임대차는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필요비를 부담한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다? 항상 유익비는 회복자를 모른다? 소유자죠.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지출 비용이나 또는 뭐다? 증가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해서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비다, 이것을 뭐란다? 유익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또 뭐가 있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에 있냐? 전세권하고 임대차가 있다. 그래서 전세권, 임대차와 차이점은 뭐냐? 전세권의 경우는요,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권자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임대차는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고요. 누구만 있다? 임차인만 있죠. 이렇게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행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권자가 뭐를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인데요. 이때는 전세권자가 임차인이 행사할 때 그런 것이고, 이때의 부속물은 반드시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에게 매수했을 때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만
부속물이다. 이렇게. 이것은 공통이다. 그것은 지상물 매수청권과 전세권하고 임대차에 있어서 다 공통적으로 부속물 매수청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된다?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이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뭐를 청구할 수 못한다? 경매를 청구하지 못한다. 만약에 동시이행인 경우는 경매가 안 되죠?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때 이행지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때는 자신의 뭐를 증언한다? 자신의 채무를 뭐래서?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죠. 여기서 보면 이 의리한 사람이요, 을이 목적물의 인도에 이사를 가야 되겠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을 해. 그래서 갑한테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그래. 그런데 갑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즉 을이 이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데 전세금을 안 주면 그것을 이행지체고, 이행지체가 된 경우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뭐라 했냐? 이렇게 했죠.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언제 주느냐? 전세금 반환하고 건물의 인도,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이 동시행이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물건은 인도받았으나 아직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 않았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이겠죠? 왜요? 지금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요, 이행지체에 빠뜨리는데 이행지체에 빠뜨릴 때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다르죠? 우리가 해제권이죠. 해제권에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요,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 자체가 이미 뭐다? 채무불이행이죠. 이미 채무불이행이니까 상대방을 다시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행불능으로 이행거절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채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고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채무불이행이니까. 채고 없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서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이 계약을 경미한다는 말이나 해제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의 경우는 이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 우리가 이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거나 우선 변제권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변제권. 그래서 건물의 일부는 3층짜리가 있는데 1층에만 을이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이럴 때 경매를 청구할 때는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안 된다. 그래서 건물 일부 1층만 경매를 해야 되는데 1층만 경매하려면 어떻게 한다?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구분 소유로 만들어서 1층만 경매를 해야지 건물 전부는 절대로 경매할 수 없다.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은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건물의 일부죠. 이 건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멸실이 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된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되죠. 그럴 때는 별도로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죠. 그러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 이것을 불가분성의 뭐라고 한다? 예외다. 이렇게 해도 불가분성의 예외. 그래서 불가분성의 예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또 뭐가 있죠?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에서 무슨 배당이다? 동시배당의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가 학력으로 인해서 멸시를 할 때는 그 부분의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것을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건물의 일부에 대한 경매 청구, 건물 일부에 대한 우선 변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전세권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이렇게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임차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로 목적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도 미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세권도 똑같이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 다음에 전세권 위에는 또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그래서 전세권하고 지상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세권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제 이론을 얘기하고요. 판례 이론이 3개가 있는데 그 3가지만 간단히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의 경우는 뭐냐?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하고 2가지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이 전세권을 하게 되면 전세권 등기를 하죠. 등기라면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하고 이렇게 2가지가 있죠.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뭐가 된다? 만료가 되죠.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말소 등기 없이, 이 말이 중요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 그래서 여러분 말소 등기 없이 이것을 187조로 가죠. 이것과 똑같은 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 등은 말소 등기 없이 187조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하니까 더 이상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더니 전세금을 안 주죠. 전세금을 안 주면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경매를 청구해서 경매 등에서 뭘 한다? 우선 변제권을 받죠.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을 받는 것을 뭘 한다?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용익권능은 전속기간 동안에 용익하죠. 전속기간이 만료하면 말소 등기 없이 용익권능은 당연히 소멸하니까 더 이상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전세금을 안 준다. 경매를 청구한다. 이때 경매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요, 건물 전부의 경매 등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는데요. 전속기간 동안 전속기간 중이다. 전속기간 중은 어떻게 한다? 먼저 전세권과, 아까 우리 했었죠?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양도가 안 된다. 아까 우리 주된권리, 종된권리 얘기했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의 주된권리죠. 지역권은 종된권리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주된권리, 전세권은 종된권리, 피담보 채권은 주된권리, 저당권은 종된권리란 말이죠. 종된권리는 주된권리와 분리양도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는 있다. 이게 2번째 중요하죠. 3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세권 위에 뭐가 있을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전세권은 아무거나 쓰면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경매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의 전세금을 주죠. 그리고 갑의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전세권을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등기는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하고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한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런데요,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은행이요,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1억을 빌려주고. 그러면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연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근저당권을 뭐를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여기서 1번이고 2번이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금을 압류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아닌 제3자 근저당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죠. 이 전세권 설정자가요,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 등이 없다 이 말이죠. 압류 등이 없다.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용익권능의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용익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반환청권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제3자가 실시하는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자는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그러면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이게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전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이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전세권에서는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전세권은 전세금 채권자만 전세권자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지만 갑과 을과 병간의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누구로 할 수 있다?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세권이니까 보고, 그러면 전세권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면 지역권하고 지금 전세권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는 양 자체가 워낙 적은데 계절에는 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지역권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면 전세권은 매년 한 문제는 나와. 안 나온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전세권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판례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조문 이론 있죠? 조문 이론 거기서 쭉 봤으니까요. 그것을 보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권까지.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먼저 이제 소유권에서 취득시효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 이미 다 끝났어요. 제가 취득시효 봤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등, 매장물견, 부합, 혼화, 가공, 그 다음에 공동소유요, 그 다음에 지상권, 또 법정이상권 봤죠? 그 다음에 지역권 봤죠? 전세권을 봤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한 것은 몇 시간 얼마 안 됐는데요. 모든 게 다 끝났고,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은요, 뭐를 볼 거냐면, 저당권 있죠? 유치권하고요, 저당권을 간단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물권법은 무조건 14문제 나오는데 14문제를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 형태로만 시험에 나와, 항상. 물론 이제 사례 문제는 약간 이제 배형될 수도 있지만, 말하는 형태만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여기 요약해놓은 거 있잖아요. 조금 해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보면 모든 게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그리고 카페에 보면 아마 여기 우리 요약집 있잖아요. 우리 요약집. 이 요약집은 우리 문제 있죠, 문제. 뭐죠? 기본서를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건데, 민법 총칙까지는요, 우리가 카페에 보면 부동산 TV 있죠? 부동산 TV에서 강의한 거 그대로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리서 민법 총칙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권법 올리다가 안 올렸어, 더 이상.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것을, 요약집이요.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보면은 그 디지털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방송한 거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미리서 예습하려면 그걸 보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우선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